자, 이번 시간에는 몰과 아보가드로 수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학습 목표는 몰과 아보가드로 수 그리고 화학식량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묶음 단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연필 12자루를 한다스라는 묶음으로 우리가 표시하고 사용하고 있고, 달걀 같은 경우 마트에 가면 30개를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나 분자, 이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묶음 단위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원자나 분자, 이온들 같은 입자들은 매우 작아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 둘, 세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원자나 이온, 분자 같은 입자들의 묶음 단위를 우리는 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서 몰이라는 의미는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큰 덩어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물론 원자나 분자, 이온들이 큰 덩어리, 큰 크기라는 건 아니고 바로 그 몰이 갖는 개수의 덩어리가 매우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듯이 몰 단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에서 사용하는 입자들의 질량이 너무 작고 그로 인해서 매우 많은 개수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묶음 단위인 몰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1몰이라는 묶음은 몇 개의 입자를 얘기하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개수의 입자의 들을 우리가 묶음으로 해서 1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입자라는 말과 원자, 분자, 이온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자라는 의미는 원자나 분자, 이온처럼 물질을 이루는 실제적인 알갱이들을 통틀어서, 이런 모든 알갱이들을 통틀어서 입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 1몰, 분자 1몰, 이온 1몰 이와 같은 각각의 입자들을 우리가 묶음 단위로, 몰이라는 묶음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단위를 사용할 때는 몰이라고 쓰기도 하고 영어로 MOL,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보가드로 수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보가드로 수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1몰의 묶음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때 6.02 곱하기 12 23승계의 묶음을 나타내는 이 개수를 우리가 아보가드로라는 화학자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따서 그때의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시는 아보가드로를 하첨자로 A로 쓰고, 그 다음에 넘버 할 때 그 수의 의미를 갖는 N자를 대문자로 써서 N 하첨자 A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라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개수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아보가드로 수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산소 16g짜리, 지금은 16이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 산소를 기준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산소의 기준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을 그래서 100이라고 정했는데, 지금은 이 기준이 달라졌죠. 자, 그래서 현재 질량수가 10인 탄소 12, 이것을 12g만큼 이렇게 접시에다가 덜어 놓으면 그때 이 탄소 원자들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바로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됩니다. 즉 1몰만큼의 탄소 원자가 이 접시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때 이 탄소 원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보가드로 수라는 것이 화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하려는 다양한 시로들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체분자 운동론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1세제곱센치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어림해서 1몰의 개수를 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려진 브라운 운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보가드로 수를 측정해 보기도 했으면서, 또 미국의 물리학자 밀레컨 있죠. 기름방울 실험으로 매우 뛰어난 물리 실험으로서 다양한 저서들에 나와 있는 기름방울 실험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아보가드로 숫자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빛, 그 중에 X선 회절법을 이용해서 아보가드로 수를 측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보가드로 수와 몰, 그리고 그들의 개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1몰이라는 말은 원자가 1몰만큼 한 묶음 있다는 얘기고, 그때 1몰의 단위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와 같이 아보가드로 개수만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분자 1몰은 분자가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다는 얘기고, 이온이 있다는 1몰도 바로 이온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는 얘기고, 전자가 1몰이 있다는 얘기는 전자라는 입자가 이와 같이 이만큼 개수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하지만 이와 같은 이런 입자들, 물리적 모든 알갱이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입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입자가 원자가 될 수도 있고 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몰이 이와 같은 개수만큼 모인 입자의 개수이므로, 만약에 2몰이 있다면 그때의 입자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3개가 있으니까 2몰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몰수를 곱해주면 그때 입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자수는 우리가 그냥 넘버해서 대문자 n으로 표시하고, 몰수는 보통 우리가 소문자 n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문자 하첨자 a로 이와 같이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일반식을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뒤에 화학 양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공식이 자주 사용되므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잘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화합물의 양과 구성 입자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합물의 양과 구성 입자수는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공유결합 화합물질과 공유결합 물질과, 하나는 이온결합 물질을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했을 겁니다.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것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서로 전자를 이렇게 하나씩 제공해서 서로 그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얘기하고, 이온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가 결합할 때 금속 원소에 있는 전자를 비금속 원소에게 제공하면서, 비금속 원소는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금속 원소는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면서 둘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유결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 중에 우리가 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라는 분자는 여기 이와 같이 산소라는 원소와 수소라는 원소 원자 두 개가 이와 같이 여기에 공유결합 하나, 이쪽에 또 공유결합 하나를 형성함으로써 이와 같이 생긴 분자입니다. 이때 물 분자는 한 개의 산소 원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 분자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물 분자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산소 원자는 두 개가 될 것이고, 이 안에 수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네 개의 수소 원자가 생길 것입니다. 자, 세 개라면 산소는 세 개, 수소는 6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분자당 수소가 2개씩 있으므로 산소보다 2배씩 더 늘어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 분자가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분자들이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의 개수도 똑같이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을 겁니다. 이때 수소의 개수는 산소보다 2개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소의 입자들의 숫자는, 원자들의 숫자는 아보가드로 수의 2배가 되겠죠. 자, 이거를 몰이라는 묶음으로 적어보면 물 1몰이 있을 때, 물 분자 1몰이 있을 때 그 안에는 산소 원자가 1몰, 마찬가지로 수소 원자는 2몰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자의 양을 알면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몰수, 즉 양과 개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염화나트륨을 예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는데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화학식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었죠. 이온 결합 물질은 화학식을 실험식의 형태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때 실험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물질을 이루는 원소와 그때 그 원소를 개수로가 아니고 개수의 비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실험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이와 같이 덩어리에 따라서 입자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실험식의 형태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이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므로 나트륨 한 분자당 CL이 한 분자씩 있다고 해서 우리가 1대1 이와 같이 나타내고 그때 1은 생략함으로 NaCl이라고 간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화나트륨이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이 1몰이 있다면 그때 나트륨 이온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 덩어리가 1몰 개 있으면 나트륨 개수는 1몰 개가 될 테고 마찬가지로 염소의 개수도 1몰 개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염화칼슘이라는 녀석을 보니까 좀 실험식이 다릅니다. 칼슘 CaCl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칼슘 이온 하나당 염화 이온이 2개씩 붙어 있네요. 1대2의 개수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화칼슘이 2몰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칼슘 이온은 몇 몰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2몰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염화이온은 그렇습니다. 3몰이 돼야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분자성 물질, 즉 공유결합 물질을 얘기합니다. 이온성 물질, 이온결합 물질을 얘기합니다. 이 물질들은 각각 구성 성분이 일정한 수의 원자나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물질의 양을, 즉 몇 몰인지를 알면 그 분자나 이온성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또는 이온의 몰수 또한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물 1몰은, 물 분자 1몰은 바로 수소 원자 2몰, 산소 원자 1몰을 얘기하더라. 마찬가지로 염화나트륨 1몰은 1대2의 비율로 있으므로 마그네슘 1몰, 염소 2몰 이렇게 있더라. 자, 산화알루미늄의 경우 이와 같이 1몰이 있을 때는 알루미늄이 2몰, 산소가 3몰이 있더라. 자, 다음과 같이 관계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예제가 나와 있네요. 자, 3개의 예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풀어보면서 물질의 양과 몰의 관계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몰과 아보가드로 수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